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교부 서포터즈 워홀프렌즈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선입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시국을 겪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사다난하고 보통과는 조금 다른 워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불행이라고 여겼던 것도 결국 행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불행도 행운이 된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제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시간 순서대로 총 6가지 챕터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쩌다 호주입니다. 제가 어떻게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마음먹었던 건 혼자 떠났던 스페인 여행 때문이었어요. 그 여행을 통해서 저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워킹홀리데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고 멋져 보여서 나도 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뒤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친 상태였고 목표를 상실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일에 회의감을 느껴서 그만두게 되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일시정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민 끝에 휴학 후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국가는 총 3곳이었는데요. 첫 번째 1순위는 영국이었어요. 그 여행의 마지막 장소가 영국이었어서 꼭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순위는 영국과 가까운 아일랜드, 그리고 3순위가 호주였는데요. 호주는 쿼터도 선발 인원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3순위에 두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영국 아니면 아일랜드를 무조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저는 두 곳 다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결국 선택지에 호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일랜드를 떨어진 이후에 바로 호주 비자 준비를 시작해서 신청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승인 레터를 받았을 때도 사실 큰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꼭 가고 싶었던 유럽에서의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큰 설레임이나 떨림이 없었고 조금 뜨뜨미지근하고 또 언제든지 원할 때 돌아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드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챕터는 호주의 바나다입니다. 그렇게 저는 호주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3가지 사진 전부 제가 도착한 당일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버 브릿지를 걷게 됐는데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었거든요. 햇빛도 쨍쨍하고 바람도 살살 부는 하버 브릿지 위를 걸으면서 오페라 하우스도 보고 또 루나파크도 보고 정말 쨍쨍한 날씨에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도착한 날 바로 호주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 오게 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호주에 저는 잘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덕분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쉐어하우스의 덕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호주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총 5명이서 참 잘 지냈었는데 당시에 저는 호주나 시드니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고 혼자 가서 아는 사람 한 명 없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 모르는 것들 그리고 또 일을 구하고 초기 정착을 할 때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쉐어메이트들한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지 않게 호주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리도 익히고 일도 구하고 잘 적응을 해가고 있던 와중 코로나19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2020년 3월 17일에 저희 집 근처 마트를 찍은 사진인데요.
3월부터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게 직접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사재기 문제가 정말 심각했는데 휴지는 물론이고 지금 제가 찍은 부분은 파스타가 있는 섹션인데 파스타 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 보이시죠? 이 이후에는 뿐만 아니라 가끔은 우유나 계란 같은 음식들도 전부 떨어질 만큼 상황이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주는 락다운과 셧다운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호주에서 국경을 닫았고 그 이후에는 주별로 셧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던 시드니가 있는 NSW주는 3월 23일 정오부터 셧다운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들이 생기게 됐어요. 우선 국경 봉쇄 그리고 NSW는 셧다운 이전에 해변을 폐쇄했고요. 셧다운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다양한 유흥업소들이 폐쇄되었고 카페와 식당은 포장 주문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날 밤 사진인데 원래는 사람이 정말 많아야 할 달링하버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날 저는 이 카페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요. 12시까지 과외를 하고 제가 일어선 이후에 더 이상 테이블과 의자를 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치우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이때 이렇게 과외를 끝내고 집에 가는데 거리에 사람도 너무 없고 모든 가게들이 이렇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분이 정말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게 제 눈으로 보이니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되게 심란했던 때였습니다.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존버는 승리한다.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에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잃기도 했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 주변 많은 워홀러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운이 좋게도 레스토랑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프트는 줄었지만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목표로 했던 것들을 너무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호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서 참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셧다운 기간을 조금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요리에도 도전을 하고요. 이때 같이 살던 친구 중에 영국인 셰프가 있어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또 한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셰어메이트들이랑 음식을 해먹으면서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같이 모여서 영화도 매일매일 보고 책도 읽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진도 찍으러 다니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우울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에서 자잘한 행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조금 더 멀리 산책을 나간다든지 혼자서 염색을 하고 또 집에 꽃을 사고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좀 긴 시간을 활용하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셧다운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5일 드디어 셧다운이 풀렸어요. 단계별로 셧다운은 풀려갔는데요. 이때부터 다시 외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잃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는데 이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어느덧 5월인데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12월에 떠났으니까 워킹홀리데이의 반이 지나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미 일도 굉장히 적응이 되어서 다시 구직을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이제 비자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를 뽑아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끝에 저는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구직을 다시 시작합니다. 당시에 한인잡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꼭 오지잡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호주 리테일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리테일 잡을 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구직을 시작했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H&M, 유니클로, 자라, 익히 알고 계신 리테일을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레주메고요. 왼쪽은 브랜드별로 제가 쓴 CV. 그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레주메를 돌렸어요. 그 결과 H&M과 에틱이라는 호주 리테일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저는 에틱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H&M도 좋았지만 조금 더 호주의 색깔이 묻어있고 또 더 한국에선 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걸 선택했고요. 네 곳의 지점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할 수 있었고 제가 했던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리테일과는 다르게 제가 조금 더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어떻게 할지 고를 수 있었고 또 고객을 응대할 때 영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레스토랑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영어 실력도 더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동료 이상으로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을 만큼 좋은 인연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처음 계획할 때 꿈꿨던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하나씩 돌아보았어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준비할 때 네이버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통신원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도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면 꼭 통신원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원에 지원해서 월 중에 통신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또한 제 취미였던 필름 카메라를 호주에서도 구매해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었고 또 스케이트보드를 꼭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드를 처음으로 사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드도 타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면서 마지막 남은 워홀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고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이제 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는 달이었는데 저는 떠날지 남을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호주에서 너무 당시 삶이 행복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최대한 많이 했지만 가장 아쉬웠던 건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게다가 호주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남는 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1년 동안에는 최대한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NSW에서는 울릉공이나 키아마, 저비스베이, 베리, 블루마운틴, 바이런베이 등 정말 많은 곳들을 여행했고 그리고 NSW2를 넘어서 퀸즐랜드에서 케언즈,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선샤인 코스트를 다녀왔고요. 또 빅토리아주에 있는 멜번도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곳들을 전부 다 가본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호주를 가야 한다고 정해졌을 때 저는 제가 좀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호주가 아니고 제가 원했던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갔다면 저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아마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을 것 같아요. 호주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더 오래오래 워킹홀리데이를 보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행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워킹홀리데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